나도 가족인데 그 돈에서 내 몫도 있지 않나요? 오빠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빠가 그런 요구할 자격이나 있어요? 가족이라면 공평하게 나눠야지. 그 일로 엄마랑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또 돈 얘기라니. 정말 뻔뻔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남편을 잃고 홀로 분식집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워온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암 선고와 함께 믿었던 아들이 충격적인 배신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의 2부입니다. 먼저 지난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을 방문해서 확인해 주세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가정을 책임지며 분식집을 운영해 오던 김영미 씨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나섰고 어머니는 아들의 헌신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아들 민철이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지만 민철이는 점차 가상화폐 투자에 빠지기 시작했고 어머니 보험금을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철이의 투자는 큰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해 치료비와 딸 민정의 대학 등록금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김영미 씨는 아들 민철이를 설득하려 했지만 갈등은 계속됐고 결국 민철이는 연락을 끊고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김영미 씨는 아들을 기다리기보다 딸과 함께 삶을 위해 다시 분식집 운영과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이 이름이 적힌 대출금 미납 독촉장이 도착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또 한 번 충격에 빠진 김영미 씨, 어떤 사연일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철이는 불안한 얼굴로 소리치고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철이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3이 된 민정이의 미래를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에 남은 잔액을 다시 확인해 보았을 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병원비는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았지만 고3이 된 민정이의 학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게 두꺼운 봉투를 열어보니 아들의 이름이 적힌 독촉장이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미납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합니다. 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철이는 일을 저질러 놓고도 어딘가에 숨어 나타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독촉장을 자세히 살펴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적힌 대출 금액이 생각보다 컸고 기간도 짧았습니다. 평소 아들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철 씨 대출은 3달 전에 연체 금액 4천만 원을 상환했고 한 달 전부터 또다시 상환이 지연되어 연체 중입니다. 현재 8천만 원 정도가 미납 상태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달 전에 상환한 금액은 보험금과도 얼추 맞아떨어지는 액수였습니다. 더 알아보니 아들은 소액 대출과 신용카드 대출을 반복하며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우리 아들이 정말 이런 짓을 한 걸까? 더 충격적인 진실은 회사 동료들에게서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퇴사를 결심했을 무렵 동료들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간병해야 한다며 퇴직 이유를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민철 씨가 어머니 보험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대출을 정리할 수 있다면 다 해결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간병을 맡아야 한다고 사실 좀 이상했죠. 어머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얘기를 더 많이 했으니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아들은 보험금을 이용해 자신의 빚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간병을 자처한 이유도 단순히 효심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손에 넣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싶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라는 존재조차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내 아들이 한 짓이라고? 피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계획된 배신이라니 어쩌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고통에 눈앞이 흐려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정이가 제 안색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엄마 보험금 다 가져간 거예요? 오빠가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 같아서 너무 원망스러워요. 하지만 엄마 건강이 우선이에요.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딸아이 민정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몸을 추스리고 다시 분식집 문을 열어야겠다는 결심으로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암과 싸우는 과정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가 금세 얼음장처럼 식기를 반복했습니다. 밤새 구토와 어지럼증에 시달리면서 한숨도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입안은 헐어서 물 한 모금조차 넘기기 힘들었고 머리카락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점점 낯설어졌고 제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딸아이 민정이의 희생이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학원과 과외를 병행하며 공부에 매진하던 딸아이였는데 통장의 잔액이 바닥난 상황에서 학원비는 사치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 민정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저는 엄마가 치료받는 동안 학원을 좀 쉬고 공부는 집에서 할게요. 민정아, 그래도 고3인데 학원은 다녀야 하지 않겠니? 엄마는 치료 잘 받을 거야. 학원비 때문에 그러니 넌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병원 다녀와서 집에 혼자 있는 것이 걱정돼서 그래요.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딸아이가 얼마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얼마나 불안할 텐데, 얼마나 속상할 텐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걸까? 민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그 말에 민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엄마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공부하느라 자는 시간도 부족했을 민정이가 엄마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제 옆에서 어릴 적 아빠와의 기억을 제잘거리며 저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 계셨다면 지금도 엄마를 꼬박꼬박 챙기셨겠죠? 아빠가 저 어릴 적에 만들어주셨던 그 나무 장난감 기억나세요? 그럴 때면 저는 잠시나마 남편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었죠. 남편은 제가 가게 일을 하느라
바쁜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민정이는 아빠가 엄마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아빠는 엄마 곁에 계실 거예요. 다른 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민정이의 말 때문이었을까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쳤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가슴을 누르는 불안감 속에서 천천히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날씨는 좋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때 길에서 우연히 분식집 단골이었던 정희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찼던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사장님 아니세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에휴, 암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저희 대답에 정희 아주머니는 순간 말을 잃더니 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암보험금 지급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어쩌면 좋아 치료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사장님은 꼭 이겨내실 거예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님께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분식집에 몇 번 갔었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예전에 남편분께서 가입하셨던 보험 말이에요. 보험이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난 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그런 건 아예 생각도 못했던 거죠. 남편이 보험을 들어둔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습니다. 네, 사망보험이에요. 사실 그걸 처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가게 문이 계속 닫혀 있어서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자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보험 하나 들어놨어.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잊지 말고 찾아봐야 해.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남편의 말이 이제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주머니, 그럼 그 보험이 지금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초조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전산으로 다시 확인해보고 지급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아마 꽤 큰 금액일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잊고 지냈던 남편의 마지막 선물 같은 보험. 왜 그때는 남편의 보험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아주머니는 저를 위로하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상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주머니는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남편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 주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 대신 여러 절차를 직접 챙겨준 정희 아주머니의 배려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던 날, 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실감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이렇게 저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당신이 이런 걸 남겨뒀는데도 내가 몰랐네. 나 혼자 다 짊어진다고만 생각했지. 정희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보험금이 사장님께 도움이 될 겁니다. 남편분께서도 그걸 바라셨을 거고요. 정희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배려도 깊이 와 닿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희 아주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 동안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걸었습니다. 분식집에서 함께 장사를 하며 애쓴 시간들, 자식들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순간들, 그리고 남편이 떠나던 마지막 날까지도 저와 아이들만을 걱정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당신이 남겨준 이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 나도 당신처럼 우리 가족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딸아이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괜찮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딸의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 있었어. 내 아빠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둔 게 있었단다. 딸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살며시 웃으며 딸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우리를 위해 사망보험을 들어두셨더라. 예전에 분식집에 오던 정희 아주머니 덕분에 아빠가 남긴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오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어. 순간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그럼 이제 엄마 치료비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민정아. 이제 내가 엄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공부에 집중하면 돼. 하지만 딸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 간호학과에 가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딸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간호학과.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딸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엄마가 암 진단받고 병원에 다니시던 동안 간호사 선생님들이 엄마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지 봤거든요. 저도 엄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딸아이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정아, 엄마를 위해 그런 생각을 했다니 고맙고 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제일 소중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딸아이가 간호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받느라 여는 날보다 닫는 날이 더 많았던 분식집을 정리하고 동탄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희 모녀에게 필요한 건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이었으니까요. 그 집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혼란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안정된 일상을 꾸릴 수 있었죠. 기특하게도 민정이는 열심히 공부했고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지원해주셔서 가능했어요. 이제 엄마 건강은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수험생으로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딸 민정이가 아픈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기특한 마음에 뭉클해져서 딸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딸 민정이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일상이 안정돼 가던 어느 날 낯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던 아들 민철이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민철이는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예요. 민철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라는 생각보다 민철이가 가져간 보험금과 그 일로 인해 겪었던 고통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철아,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니? 민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엄마,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오랜만에 왔는데
문 밖에서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여러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거실에 들어오자 마침 민정이가 나왔습니다. 민철이를 본 민정이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웬일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려는 거예요? 민철이는 민정이를 향해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아, 나도 가족이잖아. 그동안 미안했다. 그런데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러더니 민철이는 저를 향해 돌직구처럼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기신 사망보험금이 있다고 들었어요. 나도 가족인데 그 돈에서 내 몫도 있지 않나요? 그 말에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민정이는 깜짝 놀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보험금은 엄마 치료비랑 내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아빠가 남겨주신 거예요. 오빠가 그런 요구할 자격이나 있어요? 민철이는 민정이의 말을 듣고 나서 고개를 들며 맞받아쳤습니다. 나도 아빠의 아들인데 왜 자격이 없다는 거야? 가족이라면 공평하게 나눠야지. 민정이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엄마 보험금 다 가져가서 잠적했잖아. 그 일로 엄마랑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또 돈 얘기라니. 정말 뻔뻔하네요. 저는 두 아이의 다툼을 지켜보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철이가 그렇게 뻔뻔하게 다시 돈 이야기를 꺼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철이는 화가 난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 돈 없었으면 나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난 가족이니까 내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쌓여 있던 분노와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민철아, 내가 가족이라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한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돈 얘기를 꺼내다니. 그게 할 소리냐? 민철이는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로 돈이 필요해요. 다시 시작하려면 그 돈이 꼭 있어야 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돌아가라. 민정이는 저희 결단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이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실망한 듯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피부치지만 민철이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가족을 또다시 고통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다시 찾아오더라도 저는 절대 용서 못할 거예요. 엄마도 힘내세요. 저희 둘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다시 평화를 되찾기 위해 저와 민정이는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여전히 민철이는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민철이의 배신은 단지 금전적인 상처를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험생이던 딸아이가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엄마 병수발을 들어야 했던 날들, 가족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제가 딸아이와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단히 마음을 닫게 만든 깊은 흉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민정이와 함께 꾸린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민정이는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돌아오면
이 평화가 흔들리게 될까?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민정이에게도 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들 민철이와의 재회가 남긴 여운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다시 민정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철이를 용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대신 저와 딸 민정이의 평화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했을까요? 아니면 딸아이의 평온한 행복을 지켜주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귀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딸 민정이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지혜로운 조언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